경찰이 고유정을 의붓하는 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최종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살펴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성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환자를 방치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머리를 밀치고 비닐봉투를 얼굴에 던지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축량이 줄어들면서 10월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 주민들이 목도고 폐교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방침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시공원, 그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이 구룡공원의 민간 개발 여부였습니다. 26차례 회의 끝에 민관 거버넌스가 일부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내놨는데 시행사 측은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종 결론은 없던 일이 돼버렸고 구룡산이 다시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이상론과 현실론이 맞붙은 청주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마지막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 회의 시작부터 찬반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최소한의 생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시민들의 마음이 보다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킨 게 아니고 구룡산은 우리 토지주가 지킨 겁니다. 어디서 무슨 구룡산 지키기가 지키고 환경단체가 지켰습니까? 진도 끝에 민간 거버넌스는 구룡산 일부를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 민간 개발 지역을 한 곳에 한정하는 안입니다. 이럴 경우 구룡공원의 93%가량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구룡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개발 반대단체가 완강한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상 받으신 분들하고 공평하게 이후에 보상을 받으시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는 없도록. 그러나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합의안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며 시행사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원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구룡공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체회의의 논의는 도로 없던 일이 돼버렸고 다시 실무 TF팀으로 안건을 넘기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한편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결국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주시가 제출한 도시공원 매입비 475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전환한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매입 작업도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이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은 고유정이라고 최종 결론 짓고 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살인 정황만 확인한 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반쪽짜리 결론이란 지적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결국 고유정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최종 피의자로 결론지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며칠 전 고 씨가 인터넷을 통해 질식사를 검색했다는 사실과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5시 고 씨가 깨어있던 점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고 씨의 현 남편에게서 고 씨가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도 경찰이 고 씨의 범행으로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만 검출된 수면 유도제를 고 씨가 먹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한편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사건 초기 별다른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건 인정하나 고 씨가 사들인 수면 유도제 성분이 국과수 주요 약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실에 대해선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공식적인 수사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경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에 대해 검찰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음성의 요양원에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를 학대하고 방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수많은 보호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침대 난간에 발목이 걸린 채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목이 그대로 뒤틀립니다. 20여 분이 지나서야 요양보호사가 나타났지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발목을 잡아뺍니다. 응급조치도 없이 방치된 환자는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을 찾았고 결국 심한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반신이 마비시니까 엄마가 좀 수술 안 하니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니까 제가 엄청 화가 났죠. 왜냐면 그날 바로 밤늦게라도 저희가 불용 안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처구니 없고 속상한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기저귀 패드를 얼굴에 비비고 머리를 손으로 밀칩니다. 비닐봉투를 얼굴에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CCTV를 통해 확인한 상습적인 학대 의심 영상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해진 학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수차례에 걸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양원 측은 사고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했지만 학대와 관련해서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자를 돌봤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즉시 퇴사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는 1,883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들 중 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널뛰고 있습니다. 이미 도매가가 30% 가까이 껑충 뛰어오른 가운데 10월에도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정육점은 발병 이전 돼지 한 마리를 50만 원에 들여오다 최근에는 30% 오른 65만 원에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단가는 올라가도 소비만 되면은 우리 같은 그냥 소매업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소비 자체가 안 되니까 들어오는 단가는 있고. 대형마트도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삼겹살 한 근에 13,080원이었지만 보름 만에 4,000원이나 뛰어올랐습니다. 널뛰는 삼겹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청주의 한 고깃집은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램 수를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도 도매가가 대폭 올라 판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이 지금은 20% 정도 올랐고요. 식당 운영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제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소비자들도 가격 상승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럽지. 많이 부담스럽지. 조금 안 사게 되지.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도축 돼지수가 줄어들면서 10월에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통계청이 8월 중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5달 만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충북의 경우 소비 증가가 눈길을 끕니다. 충북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입니다. 2015년 판매액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8월은 93.6, 올해 8월은 95.2로 1.7% 증가했습니다. 가전제품과 화장품, 음식료품 판매가 이렇게 늘었고 신발, 가방과 의복은 보시는 것처럼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월 단위 증감 추이를 보면 2월에 큰 폭으로 꺾였다가 3월에 잠깐 반등한 후 4월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5달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자료도 이와 일맥상통하는데요.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4.1로 한 달 전보다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 심리 악화가 멈춘 건 좀 다행스러운데 광공업 생산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1에서 117.5로 3%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광공업 생산 추이를 보면 6월에 처음 감소했다가 지난달 반등했지만 8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국내 상황을 보면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이슈가 마치 블랙홀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를 뒷전으로 여기도 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괴산 주민들이 목도고 폐지 철회를 주장하며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폐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어깨띠와 피켓을 든 괴산 주민 150여 명이 목도고 폐교 결정의 철회를 주장합니다. 목도고가 문을 닫으면 괴산은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한 곳만 남게 된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폐교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8% 올라와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목도 중요 공무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사입니다. 교육감의 공약 때문에 목도고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소규모 고교가 있는데 기숙사가 있는 목도고에 전환학교를 설립해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도고등학교를 선택해야지만 예산이 적게 들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목도고등학교를 찍어놓고 하지만 도교육청은 반박 자료까지 내며 기존 폐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되돌릴 수 없으며 2023년 개교 예정인 전환학교 명칭에 목도고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괴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목도고등학교를 전환학교로 살려서 그 목도고등학교를 남겨놓는 것이 자연통합으로 가는 건 훨씬 낫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목도고 폐교 반대위는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목도고 폐교 반대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를 연고로 K3 구단을 운영하는 청주FC가 오늘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컨소시엄 형태의 기업 구단으로 창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FC는 구단 운영비를 청주시에서 지원받는 방안 대신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기업 구단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맹 승인을 받으면 내년 K2 리그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내년 3월부터 상습 법규 위반 버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합니다. 버스 기사가 승차 거부와 무정차 등으로 1년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합니다. 충청북도가 밥맛 좋은 집 15곳과 대물림 음식업소 4곳을 추가 지정하고 도청에서 지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밥맛 좋은 집은 쌀 수급과 보관 상태,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한 노력, 업소 청결 상태가 우수한 곳을, 대물림 업소는 2대 이상 25년 이상 운영하는 식당 중 맛과 위생이 우수한 식당을 선정합니다. 민방위대 창설 44주년 기념식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민방위대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영상 시청과 유공자 포상, 민방위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